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의치학대 전문가 메디패스의 김준환 이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3월 31일에 진행했던 미국 약대의대 명문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취업 부분까지 과정에 대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달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설명에 참석도 해주셨고, 이후 미국 약대나 의대, 이제 명문대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치대나 수의대에 대해서도 문의가 좀 있었고 설명회 요청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치대 수의대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의료계열 대학 유학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약대 진학에 관심 학생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의대죠. 그런데 치대나 수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극소수까지는 아닌데 많이 좀 소수에 불과하긴 합니다. 치과 의사나 이제 수의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 치대, 수의대 입학은 이제 의대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또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과정이 오히려 의대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미리 포기하기도 하고 관심 학생들이 국내에 또 적기도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도 이제 정보 많이 부족하고 유학원 쪽에서도 이런 그 치대나 수의대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정보 설명회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얻기 어려운 정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머리해드리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메디패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해외 의치학대 유학,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해외로의 유학, 그것도 이제 의치학대 쪽으로의 진학은 쉬운 길이 아니죠. 단순히 입학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재학생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약사, 의사, 뭐 수의사, 면허 취득하는 것까지가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패스는 일반적인 유학원이 아니라 교육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해외 의치학 때 입학을 위한 사전 준비, 학습, 그리고 최종 입학, 면허, 시험까지 재학생 과정에서 뭐 GPA 관리, 졸업 후에 이제 면허 시험이나 한국으로 리턴해서 한국에서의 약사, 의사, 면허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교육원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선 오늘 설명의 순서를 간단히 정리 좀 해봤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왜 덴탈 스쿨, 치과 전문 대학원이죠. 치대 입학이 어려울까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치대 입학을 할 수 있는 입학 전략은 무엇일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수의대, 베터리너리 스쿨이죠. 수의대 입학이 미국 수의대 입학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면 이 수의대 입학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어, 미국 치대 졸업 후에 치과의사, 그리고 수의대 졸업 후에 수의사가 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전망은 어떨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어렵다는 치대 수의대 과정을 도전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려면 전망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에서 치과 의사 전망을 먼저 보자면요. 미국은 아직도 치과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출산율도 높고 특히 이제 미국은 소아치과 그리고 이제 교정치과 아직도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미국 사보험제도도 이제 치과 의사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치과 민간보험이 아직은 부실한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나 이제 치과보험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뭐 스케일링, 전액 보장 그리고 교정비 치료도 2,000불에서 4,000불 뭐 지원, 임플란트나 뭐 신경 치료 기타 뭐 충치 치료까지 이런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수가도 치과 의사에게 아주 유리하죠.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수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골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일자리도 많지 않은데요. 대도시가 미국에서 이제 페이닥터로 우리나라로 치면 프리랜서 의사 개념일 텐데 우리나라는 페이닥터로 일할 때 이제 4대 보험 포함해서 모두 지원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어소시에이트 닥터 주요 계약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페이닥터가 아니고 개원을 하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세금 지원 면에서 대신에 우리나라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미국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부분들, 그런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이죠. 연봉은, 치과 의사 연봉은 미국에서 개인 역량에 따라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겠는데, 주 5일 일하는 뭐 페이닥터의 경우 세전으로 이제 15,000에서 2만 불 정도 되고요. 전문의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죠. 치과 전문의라고 하면 뭐 신경치료 전문의, 교정치료 전문의, 구강외과 전문의 등등 이제 말하는데요. 영국에서 주요국 치과의사 연봉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보면 압도적인 급여를 자랑하는데 여기 보시죠. 2억 8천만 원. 그래서 미국 치과의사 평균 수입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영국의 이제 그 전문지에서 25개 국가 전문의에 대해서 치과의사 연봉을 비교해 봤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이제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는데 뭐 한국의 이제 고용정보원이 그 발간한 한국의 직업정보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 평균 소득 9천만 원 정도, 이제 미국의 3분의 1 정도죠. 이제 뭐 미국의 높은 연봉은 타 연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외과 의사 2억 4천 제일 이제 미니멈이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의학 전문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5억이 넘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2억 8천이 이제 최소 수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하죠. 특히 미국에서 취업이 잘 되죠. 치과 의사가 특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수의사 전망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수의사 전망을 보면은 이제 그 2030년 미국에서 수의사 15,000명이 부족해서 2030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후죠. 반려동물 7,500만 마리가 동물병원 진료 공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에 이제 미국 피플지 따르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반려동물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의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물병원 뭐 진료 예약이 이제 6.5%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의사는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있고, 미국 수의사 이제 2,000명 정도가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수의대 졸업생은 매년 2,500에서 2,600명이 수의사가 되는데, 뭐 이제 신입 수의사의 증가율이 은퇴라든가 아니면은 반려동물 시장에서 그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뭐 결국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수요 맞추기 위해서 10년간 수의사 4만 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지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수의사에 대한 위상 대우가 의사에 이어 한국과 다릅니다. 치과 의사와 거의 동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수의사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뭐 전문의 수의사가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의 삶 자체가 일반 외국인과 다른 풍요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수의사 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연봉과 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정보가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정보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로는 뭐 대동물, 소동물, 뭐 임상, 비임상 전혀 구분하지 않는 자료인데다가 이제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터넷에 기재된 연봉에 배를 주고도 수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현재.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반 전문 수의사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연봉만은 아닙니다. 또 이제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데 스페셜리티별로 큰 연봉의 차이가 있고
어느 전공 과목이든 간에 이제 아카데믹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뭐 프라이빗 프랙티스에 임상을 하든지 배 이상 차이가 있죠. 정리하자면은 일반적인 GP 수의사 연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만에서 13만 달러인데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페이 닥터 정도는 15만에서 20만 달러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문의 수준은 20에서 3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전문의의 연차에 따라서. 왜? 수의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존중을 받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뭐 이거는 아주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 한국 수의사 연봉은 이제 보통 6천만 원 정도이다. 물론 더 덜 받고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미국에서 수의사 도전해 볼 만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설명의 순서는 이제 왜 덴탈 스쿨 어려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략적인 미국 치대에 대한 유학생의 합격률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치과 전문 대학원이죠. 즉 덴탈 스쿨이 약 60개가 있고 이 중에 그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 있고 미국 의대, 의학 전문 대학원이죠. 메디컬 스쿨은 한 160개 정도가 있는데 비해서 치대, 치과 전문 대학원은 60개로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치대 입학 상당히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뭐 좀 더 살펴보면 메디컬 스쿨은 160개 학교 중에서 유학생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49개 정도이다라고 보는데 미국 치대 덴탈 스쿨은 60개 중에서 무려 45개 거의 70% 이상의 학교에 유학생도 지원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합격률, 가능성,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따지면은 메디컬 스쿨보다 덴탈 스쿨이 더 낫죠.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대와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전체 합격 경쟁률은 이제 덴탈 스쿨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45개 대학 중에서 덴탈 스쿨의 그 자국민,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를 제외한 약 6%의 매년 신입학 TO를 인터내셔널에 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학교 수가 적고 5%에서 6% 정도 되는 수준을 인터내셔널에 배분하는 거는 의대 메디컬 스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학교 수 조금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덴탈 스쿨 지원자가 평균 12,000명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생각보다 많죠. 무려 42%인 5,00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5,000명에는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 유학생 다 포함입니다. 그 5,000명 중에서 약 6%인 1년에 300명 정도의 유학생이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 300명 안에서 이 지금 미국 수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경쟁을 뚫고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종 유학생의 입학 숫자를 보면 이제 의대보다 많죠. 의대는 300명보다 덜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완벽하게 정확한 통계와 모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의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치대도 6% 정도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불합격한 학생들 보면은 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 성적도 너무 좋은데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불합격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대, 치대, 수의대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대만큼이나 치대와 수의대도 학년별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일종의 족보처럼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늦게 준비를 한다든가 몇 가지를 빼먹는다든가 그래서 다른 유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로 준비해야 될 순서대로 차곡차곡 준비해 간다면 이 300명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치대나 수의대가 의대보다 당연히 입학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만 잘 되면 합격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치대에 대해서 치전원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입학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그 치대 그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프로세스죠. 이렇습니다. 첫째, 프리덴탈, 소위 이제 예과라고 하는 학부죠. 미국의 의대, 치대, 수의대 전체가 모두 4 플러스 4입니다. 4 플러스 4라는 거는 4년 학부를 졸업을 하고 학부에서 바첼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대학원으로 다시 재입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부 4년, 대학원 4년, 4 플러스 4. 이게 의대, 치대, 수의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리덴탈 학부죠. 학부 또는 일반 사이언스 계열의 학부 과정을 공부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치대 중에서 이런 4 플러스 4 개념이 아니라 요즘에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 치대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4 플러스 4의 전형적인 제도보다는 5년, 6년, 7년 속성 통합 치대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들은 근데 중요한 건 극소수의 명문 대학들 위주고 그런 곳들의 유학생이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치대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그 대신에 통합치대가 왜 어려운지, 단점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후에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둘째,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치대 중에서 덴탈 스쿨에 입학을 하기 위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대는 프리팜 과정이라고 하고 의대는 프리메드 과정이라고 하죠. 본과 가기 전에 이제 학부에서의 과정. 치대 프리덴탈 과정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반드시 필수고 훨씬 더 유리하냐? 아니면은 일반 사이언스 계열 학부에 들어가도 나중에 치전원 어플라이하고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프리엔탈 반드시 들어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프리엔탈을 통해서 치전원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과 일반 사이언스 전공을 해서 학부 졸업해서 덴탈 스쿨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굳이 프리덴탈 고집하면서 들어가야 될 필요 없습니다. 어, 그 학부에서 사이언스 관련된 전공을 하고 이제 덴탈 스쿨에서 요구하는 그 리콰이어 서브젝트들이 있어요. 프리리퀴시라고 필수 이수 과목만 이수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전원 쪽에 그 입학 사정관들이 반드시 프리덴탈 출신들을 뽑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DAT DAT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미국 치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낯이 익은 그 단어일 겁니다. DAT, 치전원 시험이죠. 하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덴탈 스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탈 스쿨 4년 졸업을 하면 미국의 치과의사 면허시험 INBD라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취득하고 별도의 수련위 과정 없이 곧바로 개업도 할 수 있고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수련위 과정, 전문의 과정을 또 별도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NBD는 이틀 동안 연속으로 보는 좀 지치게 만드는 시험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하면은 그 주의 주정부 인증 시험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치과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잠깐 통합치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치대의 장점, 중간에 DAT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1학년부터 그 모든 과정을 보장받는다는 어떤 느낌, 마음이 편하죠. DAT 없이 다시 대학원 진학을 안 해도, 어플라이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통합치대 중에서 대부분이 7년짜리 속성치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네이버에서 보니까 통합치대로서 이제 NYU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명문대 NYU 치대 덴탈스쿨 상당히 유명하긴 한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칭은 뭐 BA 플러스 DDS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NYU 통합치대 7년짜리 속성치대에 합격하는 학생 굉장히 적습니다. 유학원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입학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 속성치대로 1년 빨리 졸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설명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아니면 한국의 대학교 1학년 수준이다. 통합시대에 거의 못 들어가셔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셔도 매년 허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시대 속성으로 졸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주로 한국에서 관련 학과 학부 졸업생 아니면은 미국에서 관련 학과 학부 졸업생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통합지대에서 속성으로 졸업할 수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섣불리 도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지대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유학원이나 어디서도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합격에 대해서. 계속 불합격되게 되면 입학 자체도 그러면은 시간과 돈만 버리게 되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4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8년 만에 졸업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치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에서 운영한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7년 속성도 있고 5년, 6년짜리도 있더라고요. 8년짜리를 5년 만에 속성으로 졸업한다는 게 거의 가능할까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남들보다 2배, 2.5배 이상 공부를 매년 해야 된다는 거, 거의 버티기 힘들다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학생의 고등학교 성적 거의 만점 수준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AP도 만점 수준을 받아놔야 되고, SAT는 1570은 미니멈입니다. 거의 뭐 이제 SAT 역시 만점 수준의 학생만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합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이 제가 봤을 땐 별로 거의 한국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 없지 않을까 보고요. 근데 이제 DAT 점수는 21점. 통합치대라서 8년간, 7년간 계속 간다 하더라도 4+4 대학처럼 DAT 시험 중간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치대의 의미가 굳이 있을까요? 통합치대의 의미는 결국은 DAT 시험도 봐야 되고 GPA도 매년 좋아야 된다고 하면 7년 속성이란 거 하나밖에 없는데 1년 차이 때문에 본인이 고생을 2배 이상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첫 단계인 학부에서 프로세스, 그다음에 학부, 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과정은 이제 전공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이제 전문 대학원에서 과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선의수 과목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으로 선택을 보통 합니다. 이제 본인이 입학하는 학부에 이제 프리덴탈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일반 학부에서 사이언스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보다는 이제 덴탈 스쿨 입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나 이제 도움을 좀 더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덴탈 스쿨에 입학하는 위해서 프리덴탈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덴탈 과정의 일반 학생들과 그냥 일반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의 이수 과목이라든가 학교에서의 덴탈 스쿨 준비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어, 프리메드나 프리벳이라고 하죠. 좀 이따 말씀드렸던 수의대 예과 개념, 프리팜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프리덴탈 이 치대 쪽은 일반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제가 프리덴탈 꼭 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프리덴탈 과정이 있는 학교가 일반 학부 사이언스 관련된 전공자보다 학비가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프리덴탈은 또 별도로 사람을 뽑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굳이 고집을 하면서 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뭐 또 이제 학부에서 이제 덴탈 스쿨 입학을 위해서 메디컬 스쿨 준비생처럼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GPA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부터 3학년 요 시기죠. GPA는 어느 의 치학대는 무조건 다 기본이고요. 이것도
메디컬 스쿨처럼 쉐도잉이나 클리니컬 리코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준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 덴탈 스쿨 들어간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쉐도잉, 클리니컬,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유학생들 6% 수준의 이제 그 T1 안에서 유학생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하는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나만 없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반드시 3학년 전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 3학년부터 4학년 때는 어플라이하고 DAT 준비하냐고 바쁩니다.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DAT 준비도 하고, 이제 최종적인 시험도 봐야 되고, 에세이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부에서 GPA 보통 이제 3.5 이상 돼야 되는 것 같아요. 4.0 만점에 3.5 이상. 이거는 이제 메디컬 스쿨 입학 조건보다는 낮죠. 낮죠. 메디컬 스쿨 지난 3월 달에 저희 설명회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기억나시나요? 메디컬 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4.0 만점에 3.7은 당연히 넘어야 됩니다. GPA가. 근데 치전어는 3.5 이상 정도라고 하면 많이 좀 완화돼 있죠.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봐요. 3.5와 3.7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이제 프리레퀴시 서브젝트라고 있죠. 이제 제네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휴먼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이제 제네틱스, 피직스, 요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그 메디컬 스쿨 프리레퀴시 서브젝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 주올로지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제네틱스라는 게 또 있다. 이런 차이점 말고는 의대나 치대 거의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치대나 수의대, 또 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나이가 뭐라고 할까요? 고등학생 아니면은 또는 국제학교 10, 11, 12학년,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한국에서 또는 이제 특정 국가에서 학부를 졸업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치전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준비를 하느냐 이런 질문도 좀 있으셨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약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의전원, 치전원, 수의학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어플라이 할 수는 있는데 학부 졸업생, 바첼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 더 떨어집니다. 물론 그분이 미국에 있는 학부, 사이언스 계열 학부 전공자면은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 졸업생, 아니면 뭐 일본, 아니면 뭐 싱가포르, 캐나다, 뭐 다른 국가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가능성입니다. 제가 말씀 합격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제 미국의 대학원죠. 대학원은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그 학생을 선발할 때 미국의 대학 학부 출신들을 선호합니다. 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 아니면은 미국 대학 학교 출신들 경향이 있고 또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대학을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식의 GPA로 환산을 했을 때 좀 이게 차이가 많이 커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학부에서의 프리리퀴시 서브젝트 리콰이어 서브젝트, 그러니까 필수 이수 과목들을 해외 국가 대학에서 이수를 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100%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많이 좀 빠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젠캠, 제너럴 케미스트리, 뭐 제너럴 바이올로지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피직스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는데 이거 외에 뭐 주올로지, 제네틱스, 뭐 피지올로지나 아나토미 같은 거 인정을 잘 못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점이 모자르거나 프리리퀴지 서브젝트가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국 치대 입학 사정관들은 어플라이한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너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미안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왜 불합격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리젝트 이게 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디컬 스쿨처럼 덴탈 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실 필요는 없고, 나는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더 걸리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미국 치과 의사가 어떻게든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학부,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별로 느낌 없습니다. 입학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부를 다시 졸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이언스 관련 학부로 트랜스퍼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는 유학생인 관계로 이제 그 미국 의전원, 치전원, 수의학 전문대학원 이런 쪽의 합격을 위해서 조금 더 높이려면 이제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덴탈 스쿨 입학을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DAT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잠깐만요. DAT. 이제 덴탈 어드미션 테스트 DAT입니다. DAT는 이렇게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사이언스 영역, 바이올로지, 제너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사이언스 영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독특하죠. 이 부분은 있고, 이제 쿼ンティティブ 리서닝, 그 다음에 perceptual ability, reading comprehension인데, 요 두 가지는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이언스, 이제 캠, 바이오, 올캠, 올고 이런 것들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의학 전문 대학원 들어갈 때 MCAT 시험 보죠. 그다음에 그 미국 약학 전문 대학원 들어갈 때 피켓이라는 시험 보죠. 그다음에 이제 덴탈 스쿨 들어갈 때 DAT 시험을 보는데 이 MCAT과 DAT가 시험이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유학생들, 아시안 계열 학생들이 DAT 시험을 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합니다. MCAT보다 낮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만 공부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내용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DAT 클릭하시면은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잠깐만요. 여기 탑 덴탈 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탑 덴탈 스쿨, UCLA, UC 샌프란시스코, 미시간, 그 UNC 이런 학교들 여기에서 그 덴탈 스쿨을 보면은 어, 22점, 20.5점. 참고로 그 지금 이 DAT 만점은 30점이고요. 그런데 이런 그 명문대 치대들이 보통 평균 20점에서 22점 사이가 나왔다. 그렇지만 이건 전체 평균입니다. 유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국민들보다 조금이라도 뭐든 간에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22점, 23점이 나와야겠죠. 그래야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대, 치전원 여러 개의 학교가 있죠. 이 학교에 대해서 DAT 평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20점부터 22.8점까지 있는데 결국은 목표는 저희가 21점에서 22점 반드시 맞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GPA 평균이 있죠. 이게 합격생들 전체 평균입니다. 이걸 평균을 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니멈 3.5 이상 맞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지만 그러면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3.5 이상, 그 다음에 DAT는 21점 이상 나와야 될 것 같다. 볼 것 같고요. 이 페이지에서 조금 독특하게 이제 미국 덴탈 스쿨의 지원자들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좀 표가 복잡할까요? 잘 보시면 복잡할 건 없는데, 2020년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미국 리서치 회사의 통계 자료입니다. 이제 덴탈 스쿨 지원자가 1,900명 정도였고, 이 중에서 백인이 5,000명 정도, 46%, 뭐 당연하겠죠.
백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아시안 계열이 23%나 됩니다. 흑인이나 다른 인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23%나 됐고, 근데 물론 여기 백인, 특히 이 아시안 계열에는 유학생이라든가 영주권 시민권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라서 많았는데, 초시 지원자가 뭔지 아시겠죠? 초시란 거는 재수 안 하고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어플라이를 했던 학생이고, 이제 그 학생이 1,468명이나 된다. 57%. 이 절반이 초시 지원자이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덴탈 스쿨에 어플라이 했는데 이제 불합격됐다. 그러면은 그냥, 어, 일부는 그냥 뭐 일반 회사 직장으로 다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재수, 삼수까지 합니다. 왜? 학부에서 투자한 돈이 아깝기 때문에 재시험을 보고 삼수생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초시 지원자가 반 정도고 있다. 그럼 나머지 반 정도는 합격했다는 얘기겠죠, 주로. 뭐 이렇게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시안 계열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토탈 어플리컨츠가 11,000명 정도였고 42%는 합격합니다. 그리고 아시안 학생이 23%인데 아시안 학생들의 응시자가 전체 2등 정도, 그러니까 인종으로 따지면 두 번째 순위다. 아시아 학생이 2,500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1,000명 정도가 합격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은 아까 6%라는 유학생에 대한 어떤 한계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인으로서 이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죠. GPA 3.5 이상 최소 그리고 이제 BAT 21점 이상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메디컬 스쿨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덴탈 스쿨 관련돼서 이제 입학, 합격에 대한 부분들 서머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덴탈 스쿨 입학을 위해서 반드시 학부 프리 덴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더 유리하겠지만 일반 사이언스 관련 학부를 할지라도 큰 차이가 없으며 합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No matter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덴탈 스쿨 어플라이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덴탈 스쿨과 같은 학교의 학부 졸업생들이 덴탈 스쿨 그 학교에 있는 덴탈 스쿨의 입학 사정관에 의해 선발될 가능성이 타 학교 출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입학한 학부가 있는 내가 입학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덴탈 스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덴탈 스쿨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타 학교 출신이 우리 학교 덴탈 스쿨에 어플라이 할 때보다 어쨌든 점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제가 합격합니다. 가능성이 높다. 입학사정관들은 자기네 학교 출신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위해서죠. 합격률 레퍼런스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리해서 학교 선택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GPA 아까 말씀드렸죠. 3.5 이상, DAT 21 이상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건 뭐죠? 우리는 유학생이니까 핸디캡이 있으니까 3.6 이상, 22 이상 맞으면 거의 300명 안에 6% 유학생 합격생 안에 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통계 자료에 의한 거지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덴탈 스쿨에 대한 어플라이에 대한 어떤 뭐 프로세스 모든 거는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학생이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학생보다는 같은 수준에서 어쨌든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공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부되는 TO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은 높다. 그럼 영주권 시민권자는 만약에 그렇다면 GPA 3.5 학부에서 DAT 21 정도만 넘으면 거의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 그 합격생 42%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트라 팩터라고 봐야겠죠. 쉐도잉 클리니컬 에세이. 이거는 뭐 의대, 치대, 수의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학부 1, 2, 3학년 때 준비를 철저하게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탈 석세스풀 어플리켄트 42% 안에 들 수 있습니다. 42%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학생 TO 6%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42% 굉장히 높지 않나요? 메디컬 스쿨
유학생이나 아니면은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에 영주권 시민권자 포함해서 한 학교당 합격생이 10% 이내거든요. 전체 중에서. 그러면 치대는 42%, 3배, 4배가 가깝죠. 가능성이 4배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덴탈 스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어,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제 사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봤고, 덴탈 스쿨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가장 질문들이 많았던 부분들,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리렌탈에 대한 이슈는 아닌데, 내가 졸업한 학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학부를 해서 졸업했는지, 내가 졸업한 학교의 미국 내 레벨, 랭킹에 따라서 덴탈 스쿨의 입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일부 치대에서는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입학 사정관들이 그 학생이 고등학교가 어디를 졸업했는지, 학부를 어디를 졸업했는지에 따라서 입학 사정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치대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아주 일부 대학의 하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메디패스 글로벌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치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유학생이 입학하기 쉬운 덴탈 스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많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치대도 입학이 쉬운 대학 없습니다. 모두 어렵죠. 이제 다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유학생을 조건이나 스펙보다 GPA나 DAT 점수만 보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설 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재학생들의 보드 점수를 올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어떤 학교는 유학생이 GPA나 DAT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오히려 점수, DAT나 아니면 GPA가 조금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리서치 경력, 덴탈 오피스 경험, 아니면 쉐도잉 기록, 봉사활동 이거를 더 중요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선발하기도 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치대를 어플라이 할 때 그냥 무조건 난 좋은 학교 아니면은 한국 유학생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를 나도 지원해야지. 절대 그렇지 말고 학교의 선발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본인의 현재 컨디션이나 스펙을 비교해서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많은 질문이 여기 보시면 이제 덴탈 스쿨 합격을 위해서 학부 프리덴탈 과정이 필수입니까? 이거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4+4, 즉 학부 4년, 대학원 4년 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속성 치대들 NYU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덴탈 스쿨 합격생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50%가 프리덴탈이 아닌 일반 사이언스 과목을 걸치셨던 그 과정을 걸친 학생들이었다. 특히 여기서 조금 팁은 생물학, 바이올로지를 전공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약대, 약학, 파마시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가 메인이고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이나 아니면 덴탈 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올로지가 메인이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DAT도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프리덴탈 과정은 필수 아니고 이제 비프리덴탈 사이언스 관련된 전공자들도 합격률이 워낙 높았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고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통합치대 제가 일부러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장점도 있는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버티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통합 속성 치대. 이제 어쨌든 유학원들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압축해서 5년에서 7년, 8년짜리를 압축해서 공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주위에 그렇게 속성 치대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제 말이 맞음을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왜냐면
그 공부의 양은 똑같습니다. 8년짜리하고. 그런데 6, 7년 만에 졸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합 속성치대, 명문대, 사립대들 위주다 보니 학비가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하긴 뭐 사실 치대는 의대만큼이나 주립대조차도 그 대학원 학비는 너무너무 비싸죠. 그래서 의대, 치대, 수의대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 학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셔야 돼요. 이거 학비 걱정하면서 다닐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학비가. 제가 조금 이따 학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메디패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패스에서 추천하는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가는 입학이 있고 치대 학부죠. 일단은 이제 프리덴탈 또는 사이언스 계열 학부, 그다음에 일반 전형을 잠깐 비교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으로 프리덴탈 또는 일반 사이언스 쪽으로 입학하실 때는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은 SAT나 ACT 뭐 이런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립치대들이 많고 미국의 그 덴탈 스쿨을 운영하는 학부들 프리덴탈이 아니더라도 그 일반적으로 그 SAT 점수가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학부가 아니라 우리 학교로 오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덴탈 스쿨 때문에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GPA도 고등학교 GPA 또는 대학교 GPA 이 정도 이상 나와줘야 돼. 그런데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은 3.0 또는 한국 고등학생이면 내신 4등급에서 5등급 정도면 갑니다. 그다음에 토플 80, IELTS 65 정도면 당장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유학생 자체가 토플 100, IELTS 7.0 이상 나와야 되겠죠.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지금 이미 한국에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이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SAT 준비하기도 참 민망하죠.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SAT 준비하는 학원들 너무 비싸죠 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학부에서 들어간 후에 저희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대학에서 보통 이제 3.4 이거는 일반 그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글로벌 전형 학생이라고 해서 덴탈 스쿨 어플라이 할 때 뭔가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DAT 필요하고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3.4 어림없습니다. 3.5 이상 나와야 됩니다. 3.58 나오죠. 그다음에 이런 필수 require subject month들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일단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단은 학부에 먼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학부에 들어갈 때 어차피 학교별로 학교 레벨 어느 학교든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덴탈 스쿨 들어갈 때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편하게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이제 그 GPA와 토플 점수만 갖고 곧바로 입학 가능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치대 학비를 좀 볼게요.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그 각오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비. 무지무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 봄, 여름, 가을 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름 학기는 이미 끝났죠. 금년 2022년도에 입학 가능합니다. 곧바로. 근데 가을 학기죠. 가을 학기 7월 20일 마감인데 어차피 이런 글로벌 전형도 유학생 전형이다 보니까 조기 마감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가을 학기를 어플라이 하시고 이번 가을 학기는 너무 촉박해 라고 하시면 내년 봄 학기 1월입니다. 1월 입학입니다. 그러면 11월 말 정도까지 어플라이인데 미리 어플라이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봄 학기와 여름 학기가 가을 학기에 비해서 거의 무려 14,000불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학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곧 소개해드릴 저희 글로벌 전형으로 가는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더 퍼시픽입니다. 퍼시픽 대학교. 미국 치대 중에서 퍼시픽 대학교 굉장히 한국 학생한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부에서는 약 4만 불 정도가 나올 거고, 이거는 좀 비싸요. 그렇죠? 퍼시픽 대학교가 다 좋은데 덴탈 스쿨 학비가 좀 비쌉니다. 12만 불, 1년에 12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제 퍼시픽 대학교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 대학원이 4년제이긴 한데 GPA와 어느 정도만 그 컨디션만 유지해주면 3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속성치대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7년 걸린 거고 52만 9천 불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에 2만 5천 불씩까지 학부에서 최대 10만 불까지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건 최대 맥스이긴 한데 대부분의 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더 줄어들겠죠? 지금 참고로 NYU 치대, 이건 통합치대 개념인데 1년에 6만 2천 불 하면은 49만 불,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죠. 여기는 학부가 좀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교 소개를 하기 전에 잠깐만 이제 미국 치대, 메디패스의 미국 치대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디패스의 미국 치대 프로그램, 뭐 사이언스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 일단은 학생이 대학생이 현재 대학생이든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간에 학부나 아니면 프리덴탈이든 입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학 준비는 단순히 입학 수속만 준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가는 학교는 그냥 미국의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계열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바로 직전이면 뭘 해야 되겠까요? 선행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이언스에 대해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 가서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완벽한 영어 구사력이 있지 않는 한 띄엄띄엄 스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부족한 점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GPA 학부에서 4년 총 8학기 내내 3.5에서 3.6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GPA 그 학점 크레딧 중에서 저희 전공 과목 그 리콰이어 서브젝트 과목들이 거의 크레딧이 4점짜리입니다. 그러면 4점짜리 크레딧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A 나와야 됩니다. 근데 4년 내내 A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근접하려면 미리미리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공부하는 과목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계열 대학 교수님들은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굉장히 방대한 과목이고 양인데 그거를 한 학기 내에 못 가르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스킵합니다. 웬만한 거. 그리고 스킵한 부분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곧바로 페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나 공부 교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시험에 나왔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하려니까 공부한 적이 없는 챕터네. 난감한 거죠. 1학년 때부터 GPA가 B나 C가 나오면 그냥 그 학생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때 3.5 절대 안 나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내내 정신을 차려도 3.5 이상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료계열 전공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뭐 부모님이나 이제 그 출국 수속 이런 부분들은 저희 메디패스에서 다 해드립니다. 학생은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준비하시면 되고 이거는 메디패스에서 다 세팅해드리고 준비해드리고 비자 인도까지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재학생 때가 더 중요하죠. 선행학습했으면 그래서 이제 4학년 때까지 GPA 계속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GPA 관리를 하는데 모르는 게 있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교수님한테 물어보기 어렵죠. 그러면 튜터나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누가 뭐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학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1, 2학년 시기 동안 멘토링, 튜터링을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줌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GPA 유지합시다. GPA 얼마 유지할까요? 3.5 이상.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놓치기 쉽겠죠. 학교에서 공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언제 쉐도잉을 해야 되는지, 언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거는 뭐 미국의 대학들이 한국만큼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학년별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월 학생들한테 재학생 때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덴탈 스쿨 어플라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3, 4학년 때부터 어플라이 준비해야 되죠. 이때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헤맵니다. 잠깐 이게 지금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네이버에서 찾아볼까?
네이버에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정보가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유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 2, 3번 이 과정 전체를 프로그래밍해서 저희가 이제 다 인도해드리고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치대 유니버시티 오브 더 퍼시픽 이 학교를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 여기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더 퍼시픽은 이제 줄여서 UOP라고 하죠.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실 수 있고 UOP는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UOP 치시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선 시간상 굳이 정보를 이제 말로 말씀드리진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의대 과정도 개설된 학교다. 80기 이상 학부 6,400명이고 학생의 13대 1 훌륭한 면역 분위기 이제 캠퍼스 너무 아름답다고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내에서 경찰 유일한 그 관리하는 사이트. 사실 중요한 건 여기죠. 덴탈 스쿨. 여기도 이제 속성 미국 치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한테 인기가 높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하게 갈 필요 없다. 속성 통합 치대 쪽으로 UOP를 가게 된다고 하면 어플라이하고 조건, 입학하는 제도가 다 달라집니다. 저희는 학부로 입학해서 4 플러스 4를 제가 제안드리는 글로벌 전형이고 속성 통합 치대 쪽에 UOP로 들어가려면 SAT 준비하시고 에세이 준비하고 고등학교 GPA도 제시하셔야 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덴탈 스쿨도 3학년 후에 졸업이 가능하다. 7년 만에 졸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덴탈 스쿨 15위. 치대 중에서 지원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 UOP 담당 매니저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볼 거예요. 이제 담당 매니저님이 제니퍼 웨인맨이라는 그 담당 매니저님이 계신데 이분의 인터뷰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Dr. Jennifer Wyman. I'm the Managing Director at University of the Pacific International. We're located in gorgeous sunny California in 3 locations in Stockton, San Francisco, and Sacramento. So why should you come and study at the University of the Pacific? So I have 3 words for you. Pacific is small, Pacific is elite, and Pacific is private. And what do I mean by that? So when we say small, University of the Pacific has 6,500 students in total studying across its 3 campuses in Stockton, Sacramento, and San Francisco. That means you'll have a very personalized experience and you'll be in classes that are as small as 12 students to 1 faculty. They will know your name and you will know theirs. It's a very personalized experience when you study at Pacific. And what do I mean by elite? Pacific is ranked 106 out of over 4,000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means we're almost a top 100 university in the US and in California. That means that when you think about when you graduate or where you're going to work, many of our graduates often have salaries that are above expectations and that they have access to a number of important firms that are globally recognized around the world. So what do I mean when I say you're going to study at a private university? I mean, first of all, you're going to study at California's oldest chartered university. And secondly, we might not offer every major that you might find at other larger public universities in California. What we do offer are over 80 majors of very relevant and cutting-edge fields at the undergraduate level, and a select elite portfolio of graduate programs like data science that you'll find at Pacific. So why should you consider studying in California? First and foremost, California is the 5th largest global economy according to Forbes, behind majo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nd it's just the state. California influences national policy and even world policy. So when you think about where to go, studying in California is extremely important for your career growth. Secondly, University of the Pacific is located only 90 minutes if you're studying in Stockton from Silicon Valley. And if you're studying in San Francisco, you're only about 45 to 50 minutes away.
So when you think about what are the opportunities and networking and companies that you want to work for, you want to think about where your university is located and what are some of the key industries that we're connected with, like we are at Pacific. 네, 잘 보셨죠? 네, 이제 세 번째 순서, 미국 수의대 베터리너리 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왜 미국 수의대 입학이 어렵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시죠. 미국 치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의대도 수의학 전문 대학원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치대처럼 이제 그 수의대도 프리 팜, 프리 메드, 프리 덴탈 여기 이것도 이제 프리 베터리너리에서 벤만 붙여서 프리벳 예과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종 대학원을 가는데 미국에 있는 수의 대학원 전체가 33개가 있고 굉장히 적죠. 그 의대보다 줄은 게 이제 치대인데 치대보다 더 줄어든 게 33개. 대신에 33개 중에 2개 학교를 뺀 물론 이거는 매년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31개 대학교에 인터내셔널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만 전체 미국 내에서 2,000개가 넘는 미국의 대학 중에서 수의 전문 대학원이 있는 곳이 33개밖에 안 된다는 건 참 굉장히 지금 적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률 엄청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수의 전문 대학원에 유학생 응시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경쟁률 또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1개 중에서 여기도 역시 5%에서 6% 정도가 보통 인터내셔널한테 배정을 하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10% 이상 인터내셔널에 배정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치대처럼 수의학 전문대학원 어플라이 할 때도 학교의 특성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몇 퍼센트 정도의 티오가 있는지를 잘 보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기 연평균 베터리너리 스쿨에 보통 이제 매년 평균 9,00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인 2,800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2,800명 중에서 유학생은 이제 5% 600명. 아마 제가 볼 때는 150에서 200명 정도까지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5%라는 거는 학교마다 다르고 매년 바뀝니다. 5에서 최대 1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학생, 불합격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도 역시 입학사정관들이 리젝트 할 때 그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플라이 했던 학생이 다른 어플라이에서 합격한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죠. 넌 뭘 준비했니? 난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랬더니 대부분이 본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더라.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요 5%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덴탈 스쿨만큼이나 가능성 충분히 전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베터리너리 스쿨에 대해서 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전략은 무엇일까를 좀 볼게요. 일단은 수의대 프로세스 역시 치대처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대 프로세스, 프리벳, 사이언스 계열 2가지 과정이 있죠. 여기 이제 아까 프리덴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프리덴탈이 아니라 프리벳 과정이다. 그래서 학부의 과정이고 수의대 예과 개념으로 보는 프로그램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프리벳에서 수의학대에 대해서 입학에 대한 이제 선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Vcat, 약대는 Pcat이죠. 의대는 MCAT, 치대는 DAT, 그러면 수의대는 VCAT입니다. VCAT을 시험을 보던가, 왜 그러죠? 여기 수의학 전문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대학원 시험이 VCAT, 아니면 일반적인 미국의 시험, 미국의 대학원 시험이죠. GRE, 아니면 MCAT 시험을 요구하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수의학 대학원 중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준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베터리너리 스쿨 본격적으로
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수의사 면허 시험이라는 게 나벌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준비할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랜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 수의사 부족하니까는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시험을 쉽게 낸다고 합니다. 이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요거와 이제 요거죠. 요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에서의 과정은 치대와 거의 유사하죠.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프리 리퀴지 서브젝트를 이수하는 것, 그리고 필수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최고점으로 이수하고 수준 유지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대학원 어플라이 할 때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 중에서 동물 관련된 봉사활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동물병원에 대한 봉사활동도 필요하고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 병원에서 봉사활동 또는 진료에 대해서 서포트를 했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어떤 그런 기록이 중요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 수의학 대학원에서 입학 사정관이 학생 선발할 때 동물에 대한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매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대는 보통 지원자들에게 동물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경험 250시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동물보호소라든가 구조대, 동물구조대 등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던가 동물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 때 입학 지원할 때 이제 어플라이 할 때 추가점, 가산점, 많은 플러스 요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말 미국에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학년, 4학년 때부터 VCAT 또는 GRE 또는 MCAT 준비를 합니다. 이게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VCAT, GRE, MCAT은 서로 시험의 특성이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본인이 수의학 전문 대학원을 학교를 이제 선택을 할 때 1, 2학년 때부터 이미 학교를 선택해놔야 돼요. 왜? 학교별로 V캐신지 GR인지 M캐신지 그 학교의 시험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이 다르면은 특히 MCAT 어렵습니다. MCAT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죠? 미국에 의대 가는 학생들은 2학년 중간 3학년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 얘기는 2, 3, 4학년 때 계속 V캐실지 GR인지 MCAT인지 이걸 준비하려면 어떤 학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리퀴지 서브젝트인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에 비해서 수의대는 추가적인 특이한 과목이 있어요. 제너럴 바이올로지,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이거 그 약대, 치대, 의대 다 있죠. 그다음에 제네틱스, 치대, 의대에 있습니다. 요거 처음 보셨죠? 애니멀 뉴트리션, 동물 영양학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난감합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이나 어떤 학생도 공부한 적이 없는 과목이에요. 수의대에서만 공부하는데 이걸 예과 개념의 학부에서 반드시 A 학점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유기화학인데 이건 좀 생소하시죠?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무기화학입니다. 이것도 사실 약대, 치대, 의대에서 안 해요. 그런데 수의대에 가기 위해선 이놀가닉 케미스트리까지 이 세 개는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사실상 세 개가 아니죠. 올가닉 이 두 개, 그다음에 바이오 케미스트리도 필수, 통계학, 스태티스틱스 필수. 그러다 보니까 여기 9개 중에서 애니멀 뉴트리션,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그다음에 제네틱스도 치대 의대에만 있죠. 그다음에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약대에만 있는데 이거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이오케미스트리죠. 무려 난감한 과목들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GP 3점 이상 미니멈. 이거는 치대나 의대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무려 하나, 둘, 셋, 네 과목이나 굉장히 난해한 과목들이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A 학점으로. 3.2가 안 나옵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는 GPA 때문에 나중에 많은 학생들이 벼터리나리 스쿨 어플라이 할 때 GPA에 문제가 돼서 3.0이 안 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수의대를 갈 때 가장 문제는 require subject, 필수 이수 과목 학점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대는 GPA와 그 다음에 DAT 점수, 그 다음에 의대는 뭐 GPA와 MCAT 점수가 안 나온다. 그게 문제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GPA가 발목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거 한 가지 있습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프리벳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 학부로 가면은 불리합니다. 왜냐면 일반 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 치대나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부나 프리팜, 프리덴탈, 프리메드 여기서 배우는 학부, 사이언스 계열 학부하고 과목이 거의 겹치는데 프리벳 과정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되는데 일반 학부생은 어떻게 되죠? 여기 플러스 제네럴 바이올로지라든가 다른 과목들을 또 이수해야 되죠. 과목이 너무 많죠. 이걸 다 3점대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벳으로 입학을 하는 게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CA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VCAT 아까 말씀드렸죠. GR이나 MCAT도 있지만 VCAT이 일반적으로 수의학 전문 대학원의 입학 시험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요 두 개의 사이언스 과목 이외에 지금 요거는 DAT하고 비슷하죠. 거의 DAT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 학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통합 대학원 입학 시험인 GRE를 본다든가 MCAT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별로 성격에 맞춰서 잘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의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프리벳으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사이언스 계열 전공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프리벳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언스 계열 전공 학생 과목하고 프리벳 필수 이수 과목이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스 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이걸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너무 허덕이게 되겠죠. 프리벳 학생들은 이것만 공부하고 필수 이수 과목이 인정받을 텐데도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 GPA입니다. GPA 3.2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러니까 이거는 치대 의대 다 똑같죠.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따지면 평균적으로 30% 합격한다. 치대 42%였죠. 30% 낮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 준비만 잘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기가 이제 미국 수의대 일반 전형이 있고 프리벳 기준입니다.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치대하고 아까 비슷하죠. 메디패스의 글로벌 전형의 공통점 SAT, ACT 없습니다. 3.0, 4등급, 5등급도 가능합니다. 토플 80, 요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당장 금년 가을 학기 입학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의대 일반 전형은 뭐 당연히 SAT 이 정도, 그다음에 GPA, 토플 100점은 기본이죠. 근데 이게 너무 귀찮죠. 에세이 준비하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기록도 다 찾아야 되죠. 이게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터리나리 스쿨 대학원 입학할 때도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2 그다음에 이제 스코어는 GR이나 MCAT 이런 것들 아니면은 VCAT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에세이, 추천서, 봉사활동 이거는 치대, 의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 문제였죠. 아까 바이올로지 말고 이놀가닉 생소하죠. 무기화학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안 배우고 전공자만 배우는 거. 애니멀 뉴트리션, 피직스 이거 애니멀 뉴트리션은 굉장히 생소하죠. 동물 영양학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학비를 볼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여름 학기는 이미 금년 여름 학기는 어플라이가 마감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고 가을 학기 곧바로 입학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학생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한정돼 있어서 ASAP로 어플라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년 봄 1월 학기 이 1월 학기는 내년 1월 학기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그렇지 곧 나옵니다. 그리고
학비, 이것도 베터리나 스쿨 수의학 전문대학원도 학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으로 추천하는 대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U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남학생들은 미국 그 대학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LSU 많이 보셨을 텐데 스포츠로도 유명한 대학이죠. 주립대, 루이지애나 주립대입니다. 여기 학교의 프리벳 과정을 저희가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립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28,600불 그래서 주립대 그 학부 과정 학비 저렴하죠. 근데 이제 그 대학원은 56,000불 정도로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 8년을 가정했을 때 34만 불. 근데 이제 인스테이트는 당연히 그 LSU 루이지애나 주에 살면서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는 많이 싸죠. 그렇지만 대학원 과정은 동일하죠, 거의. 그런데 일반 사립수의대, 뭐 코넬, 그다음에 펜실바니아 아니면 그 콜롬비아 대학의 그 프리벳 과정이나 버터리널 스쿨에서 44,000불 대 63,000불, 42만 불 차이 많이 나죠, 그래도. 그래서 메디패스 글로벌 전용을 통해서 그 LSU 쪽으로 프리벳과 버터리널 스쿨 과정을 들어가시면 미국 수의사가 된다고 하면 100% 미국에서 취업 가능하고 외국인으로서도 존중받고 그다음에 그 연봉은 전문의 과정까지 가게 되면 기본 20에서 30만 불이 넘습니다. 1년에. 그거는 거의 보장된다고 보니까 뭐 제가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치대보다는 저는 사실 수의대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의대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메디패스의 미국 수의대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패스의 수의대 입학 프로그램 이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치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프리벳 그 학부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 이제 그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메디패스에서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프리벳 1학년 1학기부터 이제 GPA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선행학습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행학습이란 건 지금 자기가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베이직 수준인지 제네럴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본인 학생은 출국 준비는 부모님이나 메디패스에 맡기시고 본인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는 이제 학부에 들어가자마자 놀 시간이 없습니다. GPA 맞춰서 수의학 대학원 가야죠. 그러면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삐일 없이 무조건 프리레퀴짓 과목은 A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멘토링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봉사활동 이런 것까지 저희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터리널 스쿨 입학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 제공하고 GRE, MCAT 근데 참고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그 베터리널 스쿨 같은 경우에는 GRE 시험을 봅니다. MCAT이나 VCAT이 아니에요. MCAT 시험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이거보다 GRE가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방금 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디패스 글로벌 전용으로 들어가는 수의대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어디죠? 인터넷으로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보시면 학교에 대한 소개, 뭐 영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루이지애나 주립대 소개 특징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제 미국 고등학생들한테 인기가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다. 3만 명의 학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니버시티로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 학교죠. 학부가 1,300개 이상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게 큰 학교고 상대 랭킹 그다음에 학위 과정 학부생 2만 5천 명 외국 학생 6% 이제 36위 우수 공립학교 여기에서 이제 36위나 62위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버터리널 스쿨 수의학 대학원을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의학 대학원 랭킹 21위 그다음에 프리벳 과정을 마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벳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그 스쿨 오브 버터너리 그 메디신 여기에 그 대학원 4년 과정인데 학생들 중에서 남은 1년 학사 과정을 대학원 1학년 때 과정 중에 마칠 수 있다. 그러면 1년이 또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학생이 입학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루이지애나 주립대 소개를 잠깐 할 때 이제 홍보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여기 그 LSU의 유학생을 담당하고 계신 그 마이크 쉬빈 매니저님하고 설명회를 전에 사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상도 같이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i, Mike. Hi, Priscilla. Thank you for your time. Of course. Mike is a program manager at LSU Global for Asia Pacific regions. Can you introduce Louisiana State University? Absolutely.
So, Louisiana State University, or LSU, as we call it for short, is a top 100 public university located in Baton Rouge, Louisiana. So LSU is a bigger to medium-sized public university. So there's about 34,000 total students, the vast majority of which are undergraduates. About 28,000 of those students are undergraduate students. LSU is only about 1.5% to 2% international students, but of those international students, there are over 70 countries represented. So pretty good, a lot of diversity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ademically, LSU is very well known for both engineering, especially petroleum engineering. It's a top 3 school in that area, as well as biological sciences. And those are two of the most popular majors on campus. In terms of location, Baton Rouge is the state capital of Louisiana. It's a very, very culturally diverse city with close to 1,000 restaurants offering all kinds of delicious food. The weather at LSU is very nice. It pretty much never gets very cold. The summers are quite hot, but the winters are quite mild. And if you're looking to get away from the snow, LSU is definitely where you want to go, because it is almost definitely not going to snow there. LSU provides a very unique campus experience. There are over 300 different student clubs and organizations, and LSU is very well known for its NCAA Division I athletic programs, especially basketball and American football, for which it recently produced a national championship. And many, many athletes at LSU have gone on to be professional football and basketball players. So LSU is a very, very well-known school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what are the benefits of enrolling through LSU Global? So there are many, many benefits of enrolling through LSU Global, both pre-arrival and post-arrival. So in terms of pre-arrival, you have access to a much more streamlined application process, a lot less stress as opposed to dealing with the common application. A lot of support for your application, a lot of support for the enrollment process, getting your visa and things like that. And then after you arrive, there's a whole LSU Global team there to support you both academically, socially, career-wise. A lot of different support that's available, from things like one-time things like airport pickup and orientation, to things like first-year academic advising, tutoring support, just general support if you need help with something on or off campus. And then access to a career accelerator program, which will give you skills that will help you find internships, help you find jobs after graduation, things such as networking skills, presentation skills, how to write a resume, a bunch of different things. So yeah, there's a lot of support available through LSU Global that is not necessarily available to all international students. And my last question is how beneficial Medipass Global program is. Yeah, so I think the program at Medipass is extremely beneficial, especially fo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pursuing a graduate degree in medicine or veterinary medicine, whatever you're looking for, because there are both kind of tangible and intangible benefits. The tangible benefit is that you can potentially earn credits before you even enroll at university through taking some AP classes. And as long as you get the appropriate scores on those AP tests, you'll be able to enter university with a number of credits already, and also place out of the introductory level courses for those courses, whether it's chemistry or biology or whatever. So you'll really enter kind of with that great head start. And the less, I guess, the more intangible benefit is just the preparation that you'll have and the experience that you'll have from taking these courses. University courses are much different than high school courses, and for some students it can be kind of a tough adjustment at first, but
through taking these courses through MetaPass, you'll already have kind of experienced what university courses are like, and you'll be much more prepared to deal with the courses, to handle the courses that you'll have right away at LSU. So, yeah, a lot of benefits for the MetaPass program. Certainly is. Thank you, Mike. Maybe I can add some more as a Korean in Korean. Please. Yes. 한국 학생들이 만약에 수의대학원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국제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수의사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제학생들이 입학이 가능한 학교를 찾는 것이 가장 좋고 학사 학위부터 이제 쭉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학생들이 이제 이상적으로 찾는 옵션이기도 한데요. LSU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부터 최종 목표까지 도달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패스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옵션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have any advice for students who want to study pre-vet program at LSU? Sure. I mean, my initial advice would just be to please apply to LSU and first give yourself the opportunity to enroll there. There are not very many veterinary programs in the US, and there are even fewer that offer enrollment opportunities to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tunately, the program at LSU is one of those. So while we certainly can't guarantee if when you enroll as an undergraduate student admission to the veterinary program, you are setting yourself up for that pathway. So certainly through MetaPass, it will give you a great foundation and preparation to study pre-vet at LSU. And then, if you work hard and do everything that you need to do, you have a real chance at enrolling in the veterinary school at LSU. So yeah, I mean, my advice would just be, study hard, work hard, and please apply to LSU Global, and we hope to see you on campus in the near future. See you. Thank See you very on much. campus. 네, 다들 잘 보셨죠? 네, 오늘 이제 미국 치대 수의대 관련된 설명의 본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약대 의대 쪽이 희망 1순위이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제 약대 의대에 포함해서 메디패스 이제 미국 의치약대 프로그램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메디패스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전체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각 과목별로, 각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첫째, 어드미션, 입학입니다. 우선 입학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학 전, 입학 후에 중요한 과정, 재학생에서의 학습 지원, 렉처 에듀케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입학 후 이제 학습을 더욱 잘하고 적응하기 위한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한 멘토링, 튜터링 이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며 이제 학생이 입학부터 재학생 과정까지 잘 거쳐서 대학원 나아가서 최종 약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면허 시험까지 합격하는 것을 메디패스는 지원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드미션 이쪽을 보시면 메디패스에서 추천하면 진행하는 글로벌 전형 대학은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가 있는데요. 약대의 경우 이제 프리팜 과정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앳 시카고 UIC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이 두 군데의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UIC가 여기 7위, 미국 약대 7위, 유타가 14위 정도 되는 상위권에 있는 학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타,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미국 의대 160개 중에 41위,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덴탈 스쿨은 유니버시티 오브 퍼시픽, UOP, 그다음에 그 베터리너리 스쿨, 방금 말씀드렸던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GPA 3.0, 내신 4등급에서 5등급 정도며 토플 80 이상, IELTS 6.5 이상이면 곧바로 입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렉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죠.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입학 전에 학생이 이제 입학 전에 선행 학습을 해야 될 게 베이직 서브젝트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베이직 케미스트리, 베이직 바이올로지 두 가지가 되겠죠. 물론 지금 학생이 대학생 아니면은 베이직 정도는 나한테는 너무 쉬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제네럴 과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학 후에 개인 학습을 해야겠죠. 학교 학습 이외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네럴 과목이죠.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제네럴 피직스는 기본이고 여기 이제 그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들어갈 텐데 이번은 미국의 의료계열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 캠 바이오 피직스는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중요하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를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학부에서 1학년부터 4학년이 있다면 사실상 1, 2학년은 진짜 예과, 프리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학부에서 3, 4학년이 본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리퀴지트 리콰이어 서브젝트 이것들 올캠, 바이오케미스트리,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셀룰러 바이올로지, 휴먼 아나토미, 파르마콜로지, 모lecular 바이올로지, 피지컬 케미스트리 너무 많죠. 이 과목이 3, 4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대학원에서는 더 어려운 걸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순서입니다. 베이직, 제네럴. 그 다음에 이 리콰이어 서브젝트를 간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입학 전에 시간이 날수록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고 간다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얼마나 여유가 생길까 그걸 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컨설팅, 멘토링, 튜터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부 입학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튜터링이 필요하겠죠. 선행학습, 입학 전. 두 번째 단계가 학부 입학 후 전공 과목 이수, GPA 관리를 위한 학습적인 멘토링. 그러니까 첫 번째, 요게 두 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학원 입학. 세 번째죠, 이게.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일단은 학생이 어플라이해서 이 학부에 입학하기 시킨다고 하면 이것부터 지금 같이 튜터링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설명의 내용을 다시 보시기를 희망하거나 이제 메디패스의 약대 의대 설명회 지난 3월 30일 날 진행했던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리드윈 메디패스라고 치시면 저희 메디패스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요 영상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메디패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하셔도 저희가 이 내용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설명회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공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달 이제 5월 14일, 저게 설명회가 한 번 더 있는데, 이번에 미국 약대 의대에 대해서 3월 30일 날 진행했던 거에 2차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 약대 의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5월 14일 설명회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유학이라는 게 이제 쉬운 길이 절대 아닌데요. 이제 의치학대로 쪽으로 가는 길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까지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 졸업까지 과정도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리 학생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최종적으로 이겨내서 미국의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그 부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부터는 더 부지런해지고 정보력도 높아져야 되고 계획적으로 이제부터 준비에 임하고 그렇게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메디패스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이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아니면은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 카톡 링크 보내드렸던 그 저희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3시간, 1시간 46분, 1시간 50분 가까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설명에 잘 듣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